제44조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자인 김재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이어서 찬성 토론자인 최원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은동 지역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의 가장 앞선 역사인 6.25 전쟁이 멈추고 휴전선이 그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은 분단의 역사를 넘어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사명과 헌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담고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조례의 핵심 사항인 기금 폐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원회의 기능 축소 등 조례의 실효성은 더욱 약화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세종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성된 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에 관한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론을 펼치며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되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업 실적이 미비하다고 기금이 사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금과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일수록 지방정부는 민간 영역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쟁이 아닌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독일통일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호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적대를 신뢰로 바꾸는 계기를 창출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한 마중물로서 실효성보다 안정적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적 영원의 통일은 더 이상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고 더욱더 평화통일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찾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 한번 해보지도 않고 기금을 없앤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고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서 폐지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곧 우리 세종의 현재이고 우리 후손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오늘 새로 쓰입니다. 본 조례안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뜻을 모아주시고 공동 발의해주신 김광훈, 김동빈, 김충식, 김학석, 김현미, 상병원, 안신일,
여미정, 유인호, 윤지성, 이승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상임위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정은 전무한 상태였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무드를 타고 설치된 세종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설치 이후 아무런 운영 성과가 없었고 11억 원이 넘는 기금은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심사 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지적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설치 이후 관련 사업을 수행할 실적이 없으며 남북관계의 특성상 대외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서 상당한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로 편입하여 지역과 세종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운용의 방향성에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 기준에도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 기금의 통폐합을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반드시 기금이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시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학술연구 및 통일 관련 행사를 지금까지 지원하였으며 민주평통 등 통일 관련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이 폐지되면 관련 통일 사업이 축소된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상임회의에서 본 개정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는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있어야지만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 조례안의 사조를 보시면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의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필요한 경우 기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통일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통일에 관한 사업은 매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민주평통이나 자치행정국의 소관 사업으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큰 이슈의 경우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신속히 집행해야 할 사업은 풀 예산을 활용하는 등 얼마든지 사업 수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종시 재정 상황은 예년에 비해 8,900억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11억 원이 넘는 예산은 시급한 민생 사업이나 어린이나 노인을 위한 복지 사업 같은 곳에 적재적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잠자고 있는 11억 원이 넘는 세종시의 소중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세종시 현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이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강조하시는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고 세종 시민을 위한 예산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1일 우리 시 재정 상황과 관련하여 세종시의 민주당 원내대표나 위원님들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사업 예산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의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감액 추경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문제없이 공약사업과 민생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여
공약 대신 민생이나 복지의 예산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4대 세종시의 출범 이후 많은 의원님들이 회의에서 매번 민생의 우선과 중요성에 대하여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금의 상징성과 이념성 때문에 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역에 필요한 곳에, 시민의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시 근고에 보관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지적하셨던 의견들에 반대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며, 그렇다면 지난 기자회견에서 외치신 민생의 중요성은 결국 집행부의 발목 잡기를 위한 명분이라는 것을 의원님들 스스로가 증명하신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과정과 집행부 의견 청취, 정해 시간에 심도있는 토의를 다수결로 여야의 구성들을 뛰어넘어 원안 가결된 조례안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임위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통과된 내용에 불복하여 개개인의 선택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기명 표결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존재와 의미와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깎아들이는 행동이며, 나아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무용론에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힘을 싣는 행위입니다. 소수당 의원인 한 건이 힘겹게 상임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결국 본 회의에서 다수당 의원의 당리 강약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결과가 바뀔 수밖에 없다면 앞으로 소수당 의원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발의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와 동의를 통해 자신들의 판단에 따른 결정을 내린 안건에 대해 오늘 본 회의에선 결국 자신들의 판단과 무관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공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 세종시의 예산을 일반으로 편입해 지역과 시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개정하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국제 정태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의 취지와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의를 요청합니다. 네, 정의 요청 동의하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시장 발언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네, 정의를 요청합니다. 네, 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표결에 앞서 투표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기를 바란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부결되기를 바란다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7명, 반대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4망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